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답도 해주시고. 어, 이 학원에서 단대부고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중에 유일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예쁜 여자 선생님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어, 안 예쁜가요? 감사합니다. 어, 그, 오늘 설명회를 한다고 사실 저는 앞에 지금 고3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고 왔는데, 그 설명회를 하러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3학년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 설명회 1학년 때 갔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때 자기하고 자기 엄마하고 같이 가서 앉아 있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왔었니? 라고 해서 있었을 때 그 친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긴장이 많이 됐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지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다 보니까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긴장된 마음을 내가 최대한 녹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까라고 해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오세요. 가서 보여주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대보고 어떻게 하면 영어 지금 갈 수 있을지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1학년 2학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학교는 문제 구성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비율 자체가. 그래서 일단 하나로 보여드리면 교과서 범위가 부교재, 모의고사, 단어 요게 지금 전체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요 정도 부교재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이 나오고 있고 이 학교는 지금 계속 단어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단어를 5문제씩을 꾸준히 지금 문제를 내고 계세요.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면서 제가 드렸던 자료에 첫 번째를 이렇게 살짝 넘겨보시면 이제 범위가 보이실 거예요. 범위가 보이시면 요 학교는 그 부교재를 딱 하나 고정을 해가지고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 지금도 방금 이제 그 사회 선생님 얘기하시는 걸 잠깐 들었었는데 사회는 문제가 굉장히 그 지엽적으로 나와가지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영어는 제가 본 모든 학교 중에서 가장 객관식은요. 가장 담백하게 나와요. 가장 좋아요. 전 진짜 단대국어 문제를 보면서 전율을 느낄 만큼 깨끗해. 이제 그런 문제가 정말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교재도 정하지 않고 매년 지금 바꾸세요. 한 학기 때 1학기 때 이거 쓰시고 2학기 때 이거 쓰시고 바꾸시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대단한 게요.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그냥 하나를 선정을 하신 다음에 이거 그냥 교육과정 바꿀 때까지 쭉 쓰는 학교도 솔직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쓰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 학교는 지금 나름대로는 이 친구들한테 교재 연구랑 열심히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쓰는 교재가 아주 쉬운 교재를 쓰지는 않습니다. 완전 1학년 교재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교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 뭐 그거였었고 2학기 때 올림포스 영어 독해 2를 사용을 했었는데 보시면 부교재 항상 24개씩 집어넣으세요. 32개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라고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여기 정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모의고사 8개는 이 1년에 모의고사를 4번을 보잖아요. 3, 6, 9, 10 이렇게 보는데 각자에서 친구들이 딱 정해진 유형이 아니고 아이들 거를 다 거두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거 OM을 한번 돌려보시면 가장 많이 1부터 8위까지 많이 틀렸던 문제 있죠. 그거를 항상 이제 시험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또 이 학교는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범위부터 이렇게 딱딱 정해가지고 보여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일반적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신 2주 전까지 계속 그 범위 가지고 바꾸고 장난치시고 그게 너무너무 많으신데 이 학교는 처음 나올 때부터 깨끗하게 싹 다 정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도를 공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워드마스터 하이스트라는 교재를 썼어요. 그런데 이 단어장도 바뀔 수는 있지만 이 워드마스터 하이스트라는 교재 자체보다는 뭘 보셔야 되냐면 워드마스터 하이스트는 사실 1학년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2학년하고 3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했었던 조금은 어려운 단어여서 우리 친구들이 단어를 외웠었을 때 쉽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뭐 그거는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수는 여기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자료요.
객관식 첫 번째 장 넘기시면 제가 해놨습니다. 자, 객관식 18개, 단어 5문제, 즉 객관식 23문제에다가 서술형 4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또 지문 변형은 약간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기의 길이, 자, 보기의 길이라고 했었을 때 길이가 평균이라는 말은 도대체 뭐가 기준이기 때문에 평균이죠? 수능 기준으로 갑니다. 수능은 이걸 2줄로 넘기지 않아요. 항상 딱 한 줄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대국어 역시 요 길이를 길지 않게, 보기의 길이를 길지 않게 내주세요. 이거 이렇게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어머니. 다른 학교 4줄이에요. 보기가 4줄이어서 위에 거 있는 것보다 밑에 거 있는 게 훨씬 더 길어요. 이 학교 이게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게 이 학교 좋다 생각하시면서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어 수준이라고 했었을 때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인데 단어를 아주 쉽게는 아니고 중상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단어책은 요거를 사용을 했었고 제가 여기는 칸을 비워놨습니다. 암기로 해결이 가능한가? 저는 제가 지금 영어 강사 18년 차인데 저는 암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세모입니다. 그래서 O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학교 특유의 객관식과 이 학교 특유의 서술형을 봤었을 때 분명히 암기가 도움이 되되 전체 암기는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도 제가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는 세모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등급 컷은 대략 요 정도가 나오는데 1등급 컷에서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1등급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뭐 객관식 하나 뭐 서술형? 아니요. 등급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객관식은 틀리면 안 돼요. 객관식은 다 맞아야 돼요. 객관식은 기본, 서술형이 저희의 모든 그 정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중요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형은 암기 절대 안 되고요.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로 같이 보여드릴 거고 어법 문제 요거 남학생들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어떤 학교는 진짜 어법 문제가 거의 3분의 1에다가 모두 고르세요가 나와서 너무 잔인한데 이것도 깨끗합니다. 수능형이에요. 단어 하나에다가 밑줄 쳐서 하나 고르기이기 때문에 어법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개수 문제 거의 없습니다. 편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 대략 알겠고 이거는 제가 열심히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일단 객관식의 특징부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객관식에서 이게 뭐죠? 요만큼이 제가 보기를 써놓은 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수능 보기예요. 수능 18번부터 수능 45번까지 이게 그냥 순서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요만큼 색깔 칠한 부분 있죠. 이거를 정말 발문도 바꾸지 않고 이거 그대로 이쪽이 지금 단대국어 문제 그대로 제가 지금 그대로 써온 거예요. 자, 또 그리고 여기 뒤쪽 보시면 그 다 수능 모의고사 봤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41번부터 45번까지는 장문 독해가 나와요. 그리고 그 장문 독해는 이 학교도 장문 독해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장문 독해를 딱 교과서는 이 장문 독해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러면 교과서는 뭐가 나오냐면 어법 문제가 다 여기에서 나와요. 주로. 자, 그러면 어법 문제에서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거. 자, 그거 나오고요. 내용 일치하고 어법 문제를 교과서에서는 주로 봐주시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는 이거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니 70% 그리고 교과서에는 사실 비밀이 하나 조금 더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객관식이 변형이 조금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것도 제가 지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번에 나왔었던 그 지문 문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만큼이 가끔 그 사진을 찍으시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제가 같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 부탁이 찍으실 때 그 예쁘게 찍어주셨으면 너무 엽사 같은 거 말고 이왕 찍으시고 예쁘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었던 부분이 지금 원문이거든요. 학교에서 나왔던. 그래서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거를 공부를 다 하고 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영어 수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이 글은 정의는 모든 환자들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존중해서 돌보는 게 환자는 한마디로 똑같은 치료를 하면 안 되고 이 환자한테 맞는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게 이 글의 요지예요. 자, 요 문제가 빈칸 문제로 변형이 됐어요. 빈칸 문제에서 나머지 제가 하얗게 쓴 부분 있죠. 요거 똑같아요. 이 지문하고 변하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다가 제가 요 노란색으로 진하게 쓴 부분 있죠. 요거 한 문제를 지금 한 문장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것의 주제는 네,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이 주제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썼었던 이제 문제가 이렇게 변형이 되세요. 즉, 지문을 저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지문에서 사실 가장 골치가 아픈 거는 소재만 남겨놓고서는 소재만 남겨놓고 싹 다 바꾸는 게 있어요. 저 어제 영동고 설명했는데 영동고는 지금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뭐 자라에서 나왔던 그 패스트 패션이 어떻게 컸는지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문을 많이 변형하는 것은 그냥 패션이라는 소재만 나와요. 자라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입생로랑은 해가지고 아예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요. 이 학교는 없어요. 이 학교는 글의 구조 변하지 않습니다. 글의 주제 변하지 않습니다. 즉 지문만 확실하게 저희가 알고 가면 객관식은 정말 편안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에 있었던 게 이것도 저희가 공부했었던 지문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게 지금 저희의 실제 문제였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썼던 요 부분을 문장을 쪼개셨어요. 그래서 요 문장 요만큼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들어가 있고 요 뒤에 콤마 다음에 이 밑줄 친 하나를 문장을 쪼개서 이거를 위로 빼신 거예요. 똑같이 빼셨어요. 빼시고 이제 이것도 벗으로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쪼개져? 왜냐하면 저게 번호로 1, 2, 3, 4, 5가 나오려면 문장이 6개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장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쪼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지금 1, 2, 3, 4, 5를 집어넣으시고 요 문장이 원래 어디에 위치하를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암기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구조를 기억을 하면 객관식 문제를 정말 편안하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요약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거 지금 3페이지 자료 보시면 빈칸으로 하나 해놓은 게 있었죠. 지문 속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주제 바뀌거나 구조상에선 차이 없습니다. 즉 저희가 지문에 대한 숙지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합니다. 자, 또 그리고 모든 유형은 다 수능형이고 단어는 사용된 단어의 수준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왔던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던 거죠. 자, 또 그리고 이제 단어 문제 항상 5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 단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단어책 조금 어려운데 저희 아이는 지금 단어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거 그냥 어떻게 외우죠? 단어 한 번에 시험 몇 개나 보나요? 보통 한 380개에서 400개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보는데 이거 진짜 다 외울 수 있나요? 어렵죠. 단어 어렵습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외우라는 단어가 우리 친구를 너무 어려운 걸 준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너무 두근두근하지 마시고 문제를 한 번만 봐주시면 여기 밑줄 친 부분 이게 문맥에 맞게 쓰였어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길게 쳤네요. 요거 하나였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요 밑줄 친 단어는 우리 아이들이 외워서 가야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 말고 옆에 있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단어를 봤었을 때 저 옆에 있는 단어는 단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단어만 외우고 갔다면 예문 자체가 어렵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워드마스터 하이스트 밑에 있었던 예문은 예문 자체가 전부 다 고등학교 3학년 문제에서 가지고 오는 거다 보니까 예문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예문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단어만 외우면 이 문장 속에서 친구들이 해석하기는 괜찮아요. 즉 단어만 외우면 됩니다. 할만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단어를 대비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우리 친구들이 외웠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장이 절대 이 높은 수준의 단어가 아니고 얘가 적절한 수준의 문장에서 이거 맞는지 문맥 속에서 친구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면 친구들 충분히 지금 맞아서 옵니다. 사실 단어 문제는 친구들이 처음 갔었을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껴요. 단어 너무 많은데 단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데 아니요. 막상 친구들 한 학기만 지나고 봤었을 때 단어는 외우면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이 학교는 서술형이 모든 것의 이제 시작인 거죠. 자, 서술형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제가 문제를 두 개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써놨던 부분이기는 한데 서술형 문제에서 이 작품은 대중의 의식을 바꾸는데 큰 영향력이 있었다. 요 한 문장은 교과서에서 나왔거든요. 교과서에서 없던 문장입니다. 원래 없었어요. 한마디로 학교 선생님이 한 줄을 이렇게 해석을 써주신 거예요. 암기 아닙니다. 순수하게 영작을 요구하고 있었던 문제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영작만 가지고 안 되고 좀 까다로웠던 게 이거 선 넘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자, 어쨌든 조금 어렵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보시면 조건이 모든 단어를 사용을 하되 두 단어만 변형이 가능하고 요 주어진 단어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작품 은인데 이거 오타예요. 이 작품은 대중의 의식을 바꾸는데 이 작품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문장에서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작품에서 오브부터 시작을 하는 거 보니 이거는 이 작품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자 이때 저희는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죠. 도치가 이루어났구나. 두 번째 영향력이 있었다?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다. 인플루엔셜이 나왔다. 아니에요.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얘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게 얘를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꿨으려면 어떻게 됐었어야 되냐면 이 형용사는 어법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브에다가 추상명사를 더하면 그게 하나의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이들한테 기본으로 깔려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은 인플루엔셜을 인플루언스로 바꿔가지고 답을 썼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형태가 왔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의 그 영어적 지식을 뽐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진짜 이걸 영작을 진짜 이걸 보고 할 수 있느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가지고 제가 프리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 교과서에서 어법이었어요. 교과서에서 지문에서 한 문장으로 나와 있었던 그 어법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서술형을 내실 때 아예 뜬금없이 새로가지고 정말 죽어봐 이제 그렇게 내는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는 이 지문 속에서 있었던 걸 가지고 끌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큰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교과서인 거고 그래서 교과서는 내용 안 어려워요. 정말 쉬워요. 지금 교과서 공통 영어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서술형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그 패턴을 연습하는 게 저희가 준비해서 가면 1년 잘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만 봐주시면 아까 또 그래서 제가 암기가 아까 객관식 보셨잖아요. 객관식은 필수적인 단어랑 구조만 아니면 굳이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외워야 된다라는 부분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암기를 했었을 때 단어 하나만 요렇게 외우는 거 아니요. 이 학교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다른 학교들은 핵심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외워야 돼.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요. 근데 이 학교는 그게 아니라 구를 외워야 됩니다. 자, 왠지 한번 보시면 여기 문제가 원래 이게 본문이에요. 이게 본문이고 요만큼 연결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저 to를 with로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to avoid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 6개의 단어 다음에 더 management of physical good 이거 그대로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요것만 요만큼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아는 건데 이거를 여기다 제가 답을 놔뒀었는데 저 본문에는 저기 자료에는 답이 있죠. 네네. 한번 봐주시면 밑에 답 보시면 밑에 그대로 있어요. avoid
The problem linked to 그게 그대로 있고 앞에 있었던 하나, 둘, 셋, 넷 그만큼을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즉 암기가 있으면 반절은 먹고 갈 수가 있어요. 이 학교가. 자, 그러면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아니요. 이 학교는 좋아하는 어법이 있고 핵심적으로 딱 보는 어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구로 기억을 하고 가면 훨씬 더 편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지문 전체 가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뭐 한국말 해석만 주고 이 해석을 줄줄 암기를 해가지고 쓰도록 한대요. 그렇게 하면 다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희 영어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저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찍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연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세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걸 봤으니 이제 왜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항상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여중 여고 여대입니다. 근데 난고만 지금 12년째를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에 있었던 한 번도 남자친구들과 같은 교실에 있어 본 적도 없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여자친구들하고 남자친구들하고는 수업이 달라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 친한 그 선생님이 하나 그 여고를 주조하시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봤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하고 밖에서 기다리시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한 30초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진짜 가끔 얘기를 해요. 남자아이들은요 숙제를 안 했어. 너는 숙제를 안 했으니까 오늘 남아서 숙제를 하고 가는 거야. 그거는 저희가 약속이 되어 있던 일이잖아요. 그럼 남아요. 정말 싫지만 가고 싶은데 몸이 피곤한데 블라블라블라 하지만 일단 남아요. 그리고 시끄럽고 너는 그냥 틀렸으니까 너는 오늘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남는 거야. 그러면 싫지만 남아요. 여자애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숙제를 안 한 건 맞거든요.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요. 뭐라고 하죠? 됐는데 저는 그걸 옆에서 진짜 봤어요. 봐가지고 왜냐면 똑같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저도 이제 이 새끼 안 했군 남아라고 하고 있었고 이제 이 선생님도 하고 있는데 야, 이 선생님은 얘를 달래야 돼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 남아가지고 기분이 나쁘지만 숙제를 하고 가야지 이걸 해야 되는 걸 보고 불사 이렇게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남자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요게 포인트인데 남자아이들한테는 일단 수업을 했었을 때 남자아이들의 집중력은 10분 이상이 가지 않습니다. 10분마다 계속 던져줘야 됩니다. 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들한테 지문 하나를 머릿속에 박아줄 때 10분이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10분 안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만 반복적으로 찍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아이들 핑계는 많죠. 뭐 내가 영어만 하냐? 영어만 해도 어차피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10분 안에 저는 약간 미션처럼 지문 하나는 내가 10분 안에 네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어 줄게. 자,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항상 시작을 하냐면 인터넷 다운로드 아니고 이거 하나씩 제가 매번 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번 내용을 써서 가장 핵심적인 어법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어휘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저 내용을 가지고 미리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이 정리해서 한번 우리 지금 방금 읽은 거 가지고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구조로 한 번만 정리해보자. 유사어 한 번만 정리해보자. 그리고 이 글의 주제가 뭔지 나랑 한번 보자. 그리고 자, 정신 잡아와봐. 1분만 봐봐 하면서 마지막 저기에 있었던 걸 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대사 지금 제가 다 하나씩 써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그림 실력만 좋으면 저도 그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림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그려줘라고 했더니 요즘에 AI들이 참 잘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사 정해서 놓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줘라고 해서 쓰고 한국말 쓰고 유의어 쓰고 주제 정리한 다음에 그림까지 해서 10분이면 정말 어려운 지문이면 15분, 10분에서 15분이면 저는 아이들 머릿속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 된 다음에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봤었을 때
단원은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적으로 시험을 본 다음에 학교 시험하고 똑같이 지금 만들어서 4선 문제를 줘요. 그리고 저는 항상 아이들하고 약속을 해요. 니네가 저거 4개 이상 맞으면 내가 추가 시험은 안 볼게. 오케이. 자, 그런데 저기서 만약에 하나 이상을 틀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저기 범위에 대해 가지고 다 같이 쓰는 거야. 다 같이는 아니죠. 너는 쓰는 거야. 그래서 저거 통과시켜가지고 보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아이들은 객관식 문제고 뭐고 간에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주 동형 모의고사 누적으로 계속 시험을 보면서 정리를 시키고 있어요. 자, 또 그리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무지성함기. 그냥 막 외워가지고 그냥 손으로 쓰고 있었던 거. 저도 제 자식 가르치다 보니까 저건 진짜 아니더라고요. 단순 빈칸 아니고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 덩어리로 해가지고 같이 준비를 해서 실제로 서술형 계속 적중하고 있었고요. 자, 또 그리고 1차 진도 후 1차 진도가 뭐죠? 저는 6주 수업이 있었을 때 모든 진도는 4주 안에 끝냅니다. 5주하고 6주 차는 복습합니다. 그리고 직보를 항상 2번씩을 하는데 제가 봤더니 친구들은 그 많은 진도를 한 번에 하는 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절 나눠가지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해서 2번 반복해가지고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직전 보강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부하면 너무 느슨해지는 거 저 같이 정리한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똑같이 문제 만들어가지고 마무리 전부 다 시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클리닉이죠.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저는 100을 50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네가 100시간 공부할 거 내가 50으로 줄여줄 수 있지만 50은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50은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거든요. 다 때려치우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오기는 했는데 어, 엄마가 잡으면 안 되나 봐요. 저 진짜 1월 달에 전 진짜 제 입장에서는 그거였어요. 한 번은 정말 내가 너 키워가지고 한 번도 내가 너하고 방학 동안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중학교도 올라가는데 내가 이번 한 번 1월 달은 내가 너랑 있어줄게라는 마음으로 제가 수업을 3일로 다 몰아놓고 나머지 4일을 자식과 한번 있어 봤거든요. 이게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부모 자식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적당한 라인이 필요하고 이제 엄마의 역할과 학교 선생님의 학원 선생님 역할은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괜히 상관을 했다가는 저희 아들은 오늘도 막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 나는 영어가 제일 싫다.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때려잡아 시켜야죠. 자, 제가 시키겠습니다.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은 남길 필요 없어요. 잘하는 아이들은 혼자 공부하면 됩니다. 시험 통과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안 됐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안 됐다. 숙제가 못 했다. 어머, 너는 리뷰 테스트가 점수가 정말 안타깝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다른 날 와서 또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제 눈앞에서 끝내는 것만 봅니다. 그냥 제가 끝까지 잡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잡을 때 어머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제가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야. 엄마가 오케이 집에 와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보내줄게. 이제 그랬더니 이제 엄마한테 자꾸 전화를 해서 지금 나를 빨리 보내라 뭐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작전을 바꿀 생각이에요. 이제 그냥 못 간다. 너는 못 가는 거다. 너는 영원히 못 가는 거다. 이제 그래서 어머님하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합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남겨서 합니다. 그리고 이거 똑같은 시험지로 클리닉 주지 않습니다. 실력이 낮은 친구들은 낮은 거 해야 되는 거고요. 높은 친구들은 높은 게 필요합니다. 핸드폰 오면 바로 수거합니다. 그래서 혹시 연락이 안 되시면 학원으로 연락하셔야지 저희를 이거 엄마 잠깐 봐야 돼요라고 하면 아시죠?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는 순간부터 떨려요. 이걸 쓰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자, 수업 후에 조교 남기는 거 아니고 제가 직접 남겨가지고
저희 조교 친구들과 밀착 관리할 예정이고 2월에 지금 제가 마무리 준비하는데 전용 앱 출시할 예정입니다. 진도, 성적, 과제, 클리닉 전부 다 깨끗하게 보내서 어머님들께 우리 친구가 오늘 이만큼 했구나 라고 하는 거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회짜리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대부고 교과서 속에서 있었던 핵심적인 어법 가지고 한번 보는 거,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모의고사래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영작 어떻게 해볼지, 저 부분은 망해도 괜찮으니 너희가 최대한 써보면 감을 훨씬 더 잡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3회짜리 수업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 개강은 일요일하고 화요일날 6+1회로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4회차까지 가끔 친구들이 3회차 입반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4회 정도 가면 진도 전부 다 싹 다 끝나고 두 번을 들어가기 때문에 늦게 오는 것보다 처음부터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친구들한테 효과적으로 복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은 길었던 영어 수업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사실 단대부고가 지금 대치동에 핵이죠. 모든 것의 중심이죠. 진짜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나오라고 자꾸 지금 눈치를 주지만 끝까지 저는 무시하고 한마디 이제 꼭 하고 나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5년 전에 가르쳤던 친구고 서울대 의대 갔어요. 영동고 나가고 단대부중에서 단대부고를 준비를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영동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명회를 오셨었는데 그 어머니가 서울대 딱 의대 합격하시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시대인재에서 그 입고 있었던 원피스와 그게 너무 기억에 남더라. 그 애가 학교 하니까, 왜냐면 그 친구 저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같이 내신하고 수능해가지고 갔었던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후배들한테 좋은 가르침 부탁드린다. 이제 예쁘게 말 써가지고 보니 너무 감사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동고 설명회는 저도 모르게 자꾸 꼭 원피스를 입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깨기 위해서 오늘 바지와 후드티와 자켓을 입고 왔습니다. 어머님들께서 3년 후에 꼭 원하는 대학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이 순간이 기억이 나서 저한테 꼭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셨을 때 그때 입었던 후드티가 꼭 기억납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3년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